대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요일 오전입니다. 다들 깜짝이나 놀라셨죠? 지난밤 밤 기온이 너무 많이 낮아져서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어머, 얘가 냉이를 입었나? 이상하다. 자, 우리가요, 지금 지난밤에 제 거리대 여기 지금 밖에 온도가 3.3도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7시 30분에 나와 보니까 온도가 3.6도. 그 다음에 8시쯤 보니까 5.5도. 지금 9시 되니까 6.5도.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위에 약한 다육이부터 먼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밤에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갈지 사실은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다만 어저께 밤에 잠자기 전에 밤 기온이 영상 3도까지 내려간다고 우리 짝꿍이 알려줘서 제가 알았는데, 저는 3도 정도면 워낙에 그냥 그 전부터 그냥 그대로 내두고서는 얘네들을 키웠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왔느냐에 따라서 이런 추위에 대응을 하고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추위에 약한 다육이 있어요. 지금 저기 호빗 땅에 보면은 저기 저 가운데 살짝 긴 요 잎이 살짝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얘가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영상 3도면 좀 추웠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만약에 3도 막 0도 전후로 떨어진다 막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커버, 이런 애들은 커버 아니면 급하면 뭐 비닐 아니면은 신문지 괜찮아요. 신문지 같은 거 덮어갖고 칼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만 해줘도 얘네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요 밑에도 혹시 이렇게 추위에 이 정도 추위에 약한 애가 여기는 없어요. 루비도 또 의외로 되게 강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도 다른 애들은 다 괜찮아요. 아, 수연이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요 수연이 지금 괜찮죠? 요거 괜찮고 엘샤도 괜찮고. 괜찮아요? 사실 애들이 막 이렇게 얼었다, 좀 어는 온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었다고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또 추위에 약한 애가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나? 여기 보통 까라솔도 약간 조금 약해요. 그런데 까라솔 뭐 이 정도는 괜찮고요. 이 정도는 괜찮고, 요것도 유적곡도 괜찮아요. 소인제도 괜찮고, 수연이도 추위에 약한데 지금 온도는 괜찮은 거예요. 3도는. 비치오리데도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면은 또 뭐가 있나? 러블리 로즈는 생각보다 조금 강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추위에 약한 게 딱히 프릴 계열이 강한 애들이 또 있어요. 프릴 계열 애들이 막 얼었다 녹았다 막 이런 애들, 그런데도 강하게 살아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목대만 살아있으면, 생장점만 살아있으면 또 이제 설령 일시적으로 얼었다 하더라도 또 괜찮은 다육들이 있고, 저기는 조그마한 멘도사 있죠. 저 멘도사가 또 그렇게 강해요, 추위에. 여기 아래쪽 한번 볼까요? 블루엘프도 강하고요. 이 블루스카이도 괜찮아요. 블레르블랑크 당연히 괜찮고, 레드도 괜찮고, 도테랑 괜찮아요. 도테랑 괜찮고, 얘도 키레이네아도 괜찮고, 요 녀석은 정말 더 괜찮고. 자, 이렇게 3도 정도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저는 조금 좀 과감하게 조금 키우는 편이기는 한데, 키핑장 이용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다육 생활을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하셔가지고, 다육이가 진짜 고가일 때 다육이를 들이신 매니아들은 다육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왜냐면 비싸게 샀으니까. 우리는 요 다육이 하나에 뭐 12,000원, 얘는 하나에 뭐 8,000원 이렇게 샀지만, 그 당시에는 이 단위가 우리랑 달랐어요. 1,000원 단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0,000원 단위의 다육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오래전 매니아님들이 다육이를 키우는 방식은 우리랑은 다르게 굉장히 안전한 거를
더 좋아해요. 용감하게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요거 비치오리대 저는 6,000원에 샀는데 그분은 6만 원에 샀다고 한다면 이 비치오리대 키우는 방법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왜냐면 실패를 해도 실패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키울 수 있는데, 예전에 고가에 들였던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울복랑을 내가 저거 3만 원, 4만 원에 샀어. 3,000원, 4,000원 다육이하고 쟤를 똑같이 이렇게 실험하듯이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어갖고 10년 넘은 매니아님들은요 굉장히 안전하게 다육이 키워요. 너무 고가일 때 다육이 들인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다부땡네 거리대를 이렇게 싹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가 다육이가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제가 키핑장에서는 제가 그걸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최고가 다육이 여기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최고가 다육이 저 레드 사쿠라 28,000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들이 다, 요거 가르시아 18,000원, 매직 초코도 18,000원인가 그랬고, 저기 불꽃도 28,000원, 25,000원? 3만원이 안 넘네. 거래대 다육들이 3만원이 안 넘어요, 3만원이. 그러니까는, 이게 연봉금이, 이게 3만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3만원? 4만원?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얘네들한테 얘가 죽으면 내가 얼마나 손실이 클까 이런 생각보다는 뭐 이 정도는 나 감수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저는 보통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다육이가 조금 국민 다육이 손쉽게 다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다육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의 화상하고 이 추위하고는 저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화상을 그냥 차광을 해주면 되고, 겨울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월 달 셋째 주, 넷째 주부터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 신문지 씌워서 밤 보내시면 돼요. 대신에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문 안 닫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란다 안쪽의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겨울에도 항상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왜 그 거실과 안방의 그런 따뜻한 기운이 베란다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베란다의 따뜻한 온도가 거리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쪽 대기 온도가 영하 3도, 4도까지 떨어져도 막상 거리대 앞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그 온도가 일시적으로 영하 2도, 3도까지 떨어진다. 새벽 6시에. 저는 다육이 딱히 이렇게 들인다거나 들이진 않아요. 덮어줘야 되면 덮어주고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지, 다른 얘네들 다 철수해서 다시 내놓는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웬만큼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베란다 문을 닫지 않아요. 베란다 여기 안에 있는 다육들을 위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안쪽으로 다 철수가 되는 때가 있어요. 철수가 되는 때가 오면 그때도 낮에는 문을 항상 열어주고 밤에 제가 퇴근을 해서 잠자기 전에 문을 닫아주고 아침에 다시 문 열어주고 그렇게 반복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문을 닫고 완전히 겨울을 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보통 완전 12월 말이라든가 1월 달 정도, 그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육이가 추위에 엄청 약하냐, 관엽식물처럼 조금 춥다고 꼬꾸라지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워낙에 육질이 단단하고 그다음에 또 얘네들이 추위에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는 그 고산지대 있잖아요. 척박한 환경의 그런 고산지대에서 일교차가 엄청 클 거거든요. 낮에는 그냥 햇볕을 돌 틈에 있고 바위 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끼 틈에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건조한 환경에서만 크는 게 아니구나. 이끼랑 같이 크는 애들 많아요. 야생에서도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물론 그건 일시적이겠죠. 사시사철 이끼가 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일교차가 되게 큰데 이렇게 얘네들이 적응을 하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추위는 여러분 견딜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육이가 사막에 산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막에 사는 거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바로 선인장 이런 애들이 사막에 사는 거고, 다육식물, 선인장이 다육식물이긴 하지만은 딱 우리가 부르는 다육이 요런 애기들이 여러분 사막
사막에 사는 게 아니라 고산지대 척박한 그런 환경, 그 다음에 또 뭐 지중해성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크는 게 다육식물이지 사막 같은 데서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 영상을 좀 올려서 괜찮다고 알려드릴까 하다가 아유 그냥 아침에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저 호빗 땅에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얘가 살짝 투명하게 좀 색감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저거 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호빗 땅인 우주목, 그 다음에 또 염자, 그리고 또 조금 약한 게 수연이, 새돔 부류 중에서는 라울, 요런 애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까라솔, 에오니움 속 다육이 조금 약하니까 에오니움 속 다육이 조금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치오리데도 그냥 같이 들이세요. 만약에 할 때, 수연이 들일 때 비치오리데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그렇게 들이시고, 또 뭐가 약한 게 또 있을까? 참 그거 약해요. 그 야곱새니도 조금 약하니까 야곱새니도 혹시 키우고 계시면 같이 들이시고. 그러면 추위에 강한 애들, 보통 그랍토페탈룸 속에 들어가 있는 뭐 용월, 흑괴리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추위에 되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창 닮은 애들 있잖아요. 창 종류 애들 강하고요. 그 다음에 로제트 바짝 붙어 있는 애들, 먼로, 도테랑, 온슬로, 벤바디스 이런 애들 되게 강해요. 파랑새도 강해요. 살짝 얼었다가 녹아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요. 컨디션이 화분이 바짝 마르고 다육이 입장에 물기가 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육이가 추위에 강하게 버티거든요. 화분이 젖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입장에 물이 너무 빵빵하게 물을 먹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영하로 떨어졌어. 날씨가 추워졌어. 그러면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너무 추우니까 뿌리가 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상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한여름과 한겨울은 이제 한여름에 특히 뿌리 상한 녹상 오지 이제 환경이 정말 가혹한 곳에서 차광도 없이 그렇게 키우는 다육들은 뿌리 상하는 다육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뻐요. 못생겨지면서 예뻐지는 것 같죠? 뿌리가 많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분갈이를 한 번씩 해가지고 새 뿌리가 조금 새로운 환경에서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한겨울에 너무 춥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냉해를 입힌 것 같은데 얘네들도 뿌리가 상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반드시 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해 봄이나 이제 2월 달쯤에 분갈이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한기를 난 다육이들, 뭐 베란다 안쪽에서 안전하게 지냈다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한 번씩 되게 추운 환경 속에서 애들을 막 이렇게 내뒀다가 들였다거나 했을 때에는 뿌리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케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자, 온도가 지금 이게 여름 내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온도계가. 자, 온도가 지금 7.8도까지 올라갔죠.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온도로는 괜찮고 괜찮아요. 오히려 그냥 일교차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지금 처음 이제 겨울 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 다육맘들 놀라셨을까봐 저는 이제 괜찮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알려드릴 걸 그랬나? 여기, 아리엘, 예쁘죠? 괜찮아요. 다 생존 보고 드리고 괜찮다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무한정 계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못 견디겠어. 내가 너무 얘네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 전전긍긍 하실 바에는 뭔가 덮어주세요. 그냥. 그럼 마음이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한데,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한 대로 뭔가 덮어주셔도 돼요. 다부댁은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고 알려드립니다. 이따 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